오늘은 인수분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음, 인수분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지난 시간까지 봤어요. 여러 가지 공식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놈들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공부해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전 문제들. 지난 시간에도 뭐 실전 문제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 다루는 문제들이 훨씬 더 실전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내신이라면 변별력 문제로 많이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늘 다루는 문제 유형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유형을 기억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기본 원리대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인수분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 거의 결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미 계산해서 결정해 놓은 방법들이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숙지하는 것도 한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유형 7번부터 문제를 볼 텐데, 유형 7번에는 순환형이라고 그 제목에 순환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순환형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봐왔던 문제들 중에 뭐 이런 것처럼 여기 A, B, C가 있고요. A가 나오면 B와 C를 가지고, 또 B가 있으면은 B를 제외한 나머지 C와 A를 가지고, C가 있으면 C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A와 B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이 만들어지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또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죠. A 제곱, 여기가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B 제곱이면 C 마이너스 A, 또 C가 제곱이면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문자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형태들, 이런 것들 이제 순환형이라고 하는데, 순환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풀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자가 A, B, C 세 개가 있고, A에 대해서도 최고차는 휙 들여다보면 2차, B에 대해서도 여기 2차, 물론 여기서도 2차가 나오겠죠. C에 대해서도 2차. 그러니까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각각의 문자가 다 똑같이 2차예요. 우리는 문자가 여러 개인, 뭐 두 개짜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복잡하게 생긴 놈을 인수분해할 때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죠?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A, B, C라는 세 개 문자가 있는데, 세 개 문자 중에 제일 낮은 차수가 있으면 그 놈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자가 다 같으니, 문자의 차수들이 다 같으니 아무거나 결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A라는 문자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식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놈을 좀 전개할 겁니다. 이거 완전제곱식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맨 첫 번째 놈부터 A 곱하기, B 플러스 C 제곱을 완전제곱식으로 펼쳐내면 B제곱 플러스 2배의 BC, 그 다음 C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뭐 산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운데 항 이제 B 곱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이니까 C제곱 플러스 2배의 CA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요거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4배의 ABC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놈을 우리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이쪽으로, 이쪽이 아니고 또 썼던 걸 옮겨 올리니까, 자, 이거를 일로 갖고 올게요.
이쪽에서 풉시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A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2차 항들을 먼저 볼 텐데, 여기는 A가 1차, 그리고 A의 2차가 여기 있고요. A의 2차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A의 2차 항들을 모아서 갖고 오면 A의 2차의 개수가 요게 곱해질 테니까 B, 그 다음에 요 A제곱의 개수가 C. 그죠? 그래서 B 플러스 C로 묶어서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A에 대해서 1차를 가져올 텐데, 요게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자, A에 관한 1차 항들, 요거 다 A에 관한 1차의 개수입니다. A 1차에 앞에 곱해진 거. 뒤에서 곱해졌는데요? 관계없죠? 곱하기니까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관계없어요. 요거 개수.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수. 그리고 A 1차의 개수가 A 1차의 개수가 이놈이랑 같이 곱해야 됩니다. 이거 곱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있네. A 1차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A 1차의 개수가. 좀 복잡하니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텐데 A 1차들만 내가 쭉 다 갖고 와서 A 1차의 개수들만 쭉 갖고 와서 써볼게요. 그럼 요거 다 한 번씩 갖고 올 거죠. B제곱 플러스 2BC 플러스 C제곱. 그리고 요거 곱할 거죠. 2BC 있는 거네. 플러스 2BC. 여기도 A의 개수는 이거랑 요거랑 곱할 거니까 또 2BC네. 플러스 2BC. 그리고 이것도 A의 개수는 나머지 애들 마이너스 4BC네요. 그죠?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 날아가 이렇게. 요것만 남는 거야. 그죠? 저것만 가져와서 다시 쓸 건데, 이거 원래 제곱으로 묶여 있었던 거니까 그냥 제곱으로 쓸 겁니다.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A 1차의 개수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A를 안 갖고 있는 애들, A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수,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수인 애들을 가져올 건데, 걔네들은 A의 입장에서 상수인 애들은 A의 입장에서 상수인 애들은 요거 그죠? 요건 제곱으로 썼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두 개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갖고 올 건데 BC제곱이고 여기는 B제곱이고, 그러니까 BC로 묶어서 쓰면 얘도 B 플러스 C 곱하기 B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되게 복잡해 보였었던 놈인데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했더니 모든 항이 다 B 플러스 C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얘는 두 개를 갖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하나씩 갖고 있어. 그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인수분의 가장 기본이 뭐야? 공통인수로 묶어내자야. 그런데 여기도 B 플러스 C로 묶어요. 자, B 플러스 C로 묶어놓으면 처음 요 항에서는 얘를 묶어냈으니까 남는 거는 A제곱만 남았어. 플러스 여기서는 B 플러스 C가 제곱, 그러니까 두 번 곱해져야 되는데 하나는 묶어냈으니까 하나는 남아있겠지. B 플러스 C의 A 이렇게. 다음 플러스 이건 묶어냈으니까 BC의 곱만 남았죠. BC의 곱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나면 요 놈이 뒤에 중괄호로 묶인 얘가요. 이 모습 그대로 인수분해가 돼요. A, 얘는 BC. 곱하면 BC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더하면 B 플러스 C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 그래서 인수분해된 모습이, 요놈의 인수분해된 모습은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환형이라고 하니 내가 답을 써낼 때도 순환형으로 답을 썼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놈은 B 플러스 C, 그 다음 놈은 C 플러스 A인데 이거 A 플러스 C든 C 플러스 A든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교환법칙 성립을 하니까 C 플러스 A라고 써도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순환형으로 맞춰서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복잡한 식이니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순환형 인수분해 해법은 거의 대부분 이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 공통인수 묶어내고 뭐 인수분해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눈으로 보기에 많이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형 8번에 자, 유형 8번에 유형 8번 문제. 자, 다음에 인수인 것을 찾아봐.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지.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가 보일 테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 인수분해를 잘 해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 놈은 챕터에도 적혀 있는 뭐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상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애입니다. 얘는 상반, 서로 반대되게 뭐 상반 방정식이면 방정식, 이건 다항식이죠. 상반 다항식, 이게 방정식일 때 이퀄 0이라고 정리되어 있으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아마 방정식 편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다항식 그냥 인수분해인데 나중에 방정식 편에서 얘랑 똑같은 놈을 또 인수분해 해야 돼요, 우리. 그때는 상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놈을 다루는 방법은 요 가운데 항이 주요 포인트예요. 요 놈으로 전체를 묶어냅니다. 얘를 x제곱으로 묶어요. 자, x제곱으로 묶어서 쓰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해볼게요. x제곱으로 전체를 묶을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 놈은 x제곱 남을 거고, 5x 세제곱에서 x제곱을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5x 남을 거고, 가운데 놈은 x제곱 묶었으니까 4만 남을 거고, 그 다음 놈은 x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를 묶어내니까 하나가 모자르죠, 그죠? 그냥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게 전개하면 1 나오는 거잖아. 요것도 이게 전개가 곱했으면 x가 하나 없어지면서 5x가 남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묶어내기를 잘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다시 전개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x제곱으로 묶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때 이 개수가 같은 것들,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반대쪽에 이렇게 개수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1 이렇게 같고, 얘도 5로 같은 거죠, 개수가. 그죠?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같이 묶어서 쓸 건데, 자, x의 제곱,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그다음 요 두 놈도 묶어서 5로 묶을 수 있죠. 5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가운데 딱 남아있는 건 뭐 이렇게 상수로 취급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우리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하고 막 이럴 때, 특히 곱셈공식 할 때 곱셈공식 변형식이라는 거 다뤄봤잖아요, 우리. 그죠? 곱셈공식 변형식이라는 걸 다뤄봤잖아. 이거 이거 보고 보고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바로 떠올라야 되겠지. 얘는 어떤 모습이에요?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인데, 이거는 x하고 x분을 곱하면 뭐야? 1이잖아, 약분하고. 그지? 이건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x제곱 있고,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2를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랑 같이 쓰려고 조금 있다가 같이 쓸게요.
보관해놔. 잠시 보관. 플러스 5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아까 마이너스 2 잠시 안 쓰고 있었던 거 이거. 얘랑 같이 쓰면 마이너스 6. 되죠? 여기서 눈으로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니 이렇게 생긴 애를 괄호에 묶인 애를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놈을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복잡해 보이니까 치환할까요?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합시다. 자, 이거 A 이렇게 A로 바꿔 쓰는 거야 이렇게. 자, 바꿔서 쓰면 인수분해가 훨씬 눈에 잘 보이니까. 자, x의 제곱 요 안에가 이제 a의 제곱 플러스 5배의 a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네. 그럼 이거 자체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되는 모습이 a 5를 만들 건데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네. 곱해서 마이너스 6을 만들고 더하면 5가 될 수 있는 두 놈을 찾을 건데 그러면은 6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래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하면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내릴까요? 자, 정리를 다시 해주면 x제곱에 a 플러스 6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a는 문제에서 언급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문제를 좀 편하게 풀려고 내 임의로 바꾼 문자야. 그죠? 내 임의로 바꾼 문자야. 이건 문제에서 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거 다시 원위치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시면 x의 제곱 a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 있고 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있어. 자, 여기서 앞에 아까 빼놨던 거 x제곱 이거 x제곱 x를 내가 두 개나 갖고 있거든요. 그놈을 각각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 x제곱을 x가 두 번 곱해지는 거잖아. 그 두 번 곱해지는 거를 한 괄호에다 한꺼번에 x제곱을 다 곱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놈은 얘한테 곱해주고 한 놈은 얘한테 곱해주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곱해주시면 자, 이놈한테 x를 곱하면은 x의 제곱 요거 먼저 쓸게요. 6 플러스 6x 될 거고 이놈한테 x 곱해주면 1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또 x를 곱할 거래. x의 제곱 요거 먼저 갖고 올게요. 마이너스 x 얘한테 x 곱한 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니까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인수 얘를 찾던가 얘를 찾던가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면 개수가 6인 건 없네. 그지? 개수가 6인 건 없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상반 방정식 푸는 방법은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요 방법을 잘 따라가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 풀이가. 자, 그렇게 해서 유형 8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상반 방정식 형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첫 번째 246번 문제인데요. 자, a-b하고 a,b의 고비값을 알려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좀 차수도 크고 차수도 높은 3차야. 이런 거 이 시계값을 구하는 이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값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모습들로 얘를 정리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을 내가 어찌 막 어렵게 막 복잡하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얘를 어찌 해서 a-b하고 a,b의 곱이 보이도록 쓰면 돼. 그럼 뭐 얘네들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 이용하고 뭐 곱셈공식 변형식도 이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얘를 다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면 돼요. 해볼게요 한번.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얘는. 자, 앞에 거 두 개 먼저. a 세제곱 문제를 먼저 한번 쓸까? 아니, 안 쓸게요 그냥.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a-b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b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얘가 요거 두 개 쓴 거야. 요거 두 개. 요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쓴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식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는 두 개 항은 a, b가 공통인수니까 플러스 a, b로 묶으면 여기선 a 남고 여기선 마이너스 b 남을 테니까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다 됐어.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 이거밖에 안 보이네.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a 마이너스 b는 3이래. 3이니까 3의 세제곱 플러스 a, b의 곱은 2래.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아까 a 마이너스 b는 3이래매 3 플러스 a, b의 곱은 2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3. 뭐 이거 산수지 그지? 27에다가 플러스 18에다가 플러스 6 이거 다 더하면 된대요. 45에 6을 더하니까 51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여기서 이게 공통인수니까 여기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거 더해서 4배의 AB, A-B로 묶어서 계산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뭐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숫자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직접 집어넣어도 별로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쌤이 지금 이 문제는 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푼 건데 숫자가 너무 뻔해서 이거 숫자가 너무 뻔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 건데 이게 A랑 B를 정하기가 이거 뭐 연립해서 A랑 B를 정해도 되는 문제여서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주는 정보들 모양으로 알려준 정보가 얘랑 얘야 얘 마이너스랑 두 개 뺀 거랑 곱 그 모습이 되도록 얘를 막 바꾸면 돼. 물론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면요 얘를 막 정리하면요 A, B의 합이랑 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해서 합이랑 곱을 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 방법도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 10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 주어져 있는 이 숫자들 계산하라는 건데 이걸 인수분해를 이용하래.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숫자를 문자로 바꿔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자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들을 다뤄왔거든.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면 또 좀 불편한 거야 우리한테. 오히려 이제 문자로 나오는 게 좀 편하니까 숫자로 표현된 식을 우리는 문자로 바꿔서 다시 다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때 어떤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다뤄보시면 금방 이건 감각이 생겨요. 뭐 99를 x로 바꿔도 되고요. 100이라는 놈을 바꿔도 되는데 이 두 놈의 한 가운데 있는 거 100. 100이라는 숫자를 바꿔 쓰면은 이 분모에 있는 애들도 표현하기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x 100이라는 숫자를 이제 x라는 문자로 바꿔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만이라는 숫자도 있고 뭐 이것도 만에서 2를 뺀 거니까 x를 제곱한 게 만이라는 것도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고 자 그래 놓으면 99는 뭐가 되냐면 99는 여기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x-1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을 문자로 바꿔 써보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식을 문자로 바꿔 써보면 분모 얘는 만에서 2 뺀 거죠. 이게 만이래. 그러니까 x제곱에서 2를 빼면 된대. 곱하기 그 다음에 만은 x제곱이죠. 요거 x제곱 그대로 쓰면 돼요. x제곱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요거는 주의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곱하기는 곱하기끼리 나중에 따로 플러스 1 요건 나중에 따로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 분자 99는 x-1 저거는 x-1 요거 세제곱하래. 곱하기
101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요거 세제곱하래.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분모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분모를 전개를 해보면 곱하는 거지. 곱해서 전개해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네요. 분자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세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게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있고 얘가 x제곱을 t라고 생각한 그 완전 제곱식 형태죠. 그죠? 문제를 조금 많이 다뤄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요 정도 계산은 완전 제곱식이 눈에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얘는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를 보여줄까요? 이게 좀 어려울까? 요거 분모만 x제곱을 t로 바꿀 거야. x제곱을 t로 바꿨으면은 이제 식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t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t라고 하는 문자는 내가 임의로 바꿔 쓴 문자니까 다시 원위치 해주면 돼. 다시 원위치를 해주면 t는 x의 제곱이었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분자를 보면, 이제 방향이 보여.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이잖아요. 그죠? 얘도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을 곱해서 쓰는 거야. 똑같이 3차니까 밑에 것끼리 먼저 곱해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이거 이해 가나요? 해보세요. 요 정도 계산 됐으면 좋겠어. 지수가 같으니까 밑에 것끼리 곱한 거야. x-1이랑 x 플러스 1 곱한 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전체 세제곱 이렇게. 계산 다시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x제곱 마이너스 1을 분모에는 2개 갖고 있고 2번 곱해질 거고 분자는 3번 곱해질 거니까 약분하면 몇 개 남어? 그 하나밖에 안 남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하나밖에 안 남는 거 약분하고. 그럼 x제곱이 아까 얼마였지? 만이었죠? 만에서 1을 빼래. 만에서 1을 빼래. 이제 원위치 숫자로 바꿔주면은 9999가 내가 구하려는 값이 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유형 10번까지 봤고요. 뭐 그 다음은 이제 그 유형 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 문제들 이쪽 부분들 꼭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쉬워서 안 풀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 활용 문제들이 많고요. 내신에 실제로 기출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뒤쪽이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이러는 기회를 선생님이 미리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풀이를 선생님이 다 보여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불편하고 잘 안 됐던 문제들은 주변 선생님들한테 꼭 질문을 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